네. 토크 폭격기 시작했구나.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떡과 그거 아니야? 이거 모르는 사람도 아, 있겠다, 그지? 야, 어, 너무 올드해. 이덕화 씨죠. 아니 근데 이덕화 씨는 저기 뭐야 도시어부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좀 알지 않나? 이덕화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멘트를 모르겠지. 아, 여러분의 떡화. 하지 마. 근데 나도 그 세대는 하지 마. 아니야 사실. 하지 마. 엄밀히 어, 따지면은 나도 뭐야, 그 세대. 왜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니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토크 음, 폭격기가 그래도 음, 연륜이 좀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아, 경험이 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죠. 뭐, 아니야? 늙었다, 그냥 꼰대다, 이거지, 늙었어? 뭐. 그냥 늙은 거야? 늙은 거 입증하는 거야, 그냥. 안녕하십니까 늙은 이 박사님. 네. 오늘도 여전히 조신하게 늙고 있는,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우리 음. 모여서 또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 어제는, 뭐, 미세먼지, 뭐,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아, 막 날이 막 엄청 뿌옇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이거 진짜 뭐, 간만에 그 무슨 예, 모래바람 이런 것처럼 앞이 예, 황토색으로 뿌옇더라고요. 이게 중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중국에서 날라오는 건가? 몰라요.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찾아보면 또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게 뭐 중국에 영향이 없진 않겠지. 이게 뭐 없진 황사가 중국 않겠죠. 때문에 늘 그러니까. 근데 참 보면은 예. 황사도 그렇고, 뭐 주말에 뭐 걔네들이 쏘아 올린 로켓 부품이 뭐 하나 뭐 지구로 추락할 거라고 뉴스가 나오던데 그게 어떻게 어? 됐는지 모르겠는데, 별의별 예, 로켓을 쏴버렸는데 그 이제 뭐가 잘못됐어요? 뭐 그 일부가 음, 이제 이 대기권을 뚫고 이제 지구 표면으로 이게 떨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랜덤이네. 그래가지고 뭐 유럽이 될 것이냐, 미국 뉴욕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아,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무튼 뭐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어, 중국, 일본 이 새끼들은 아주 그냥 이 새끼들. 민폐는 아주 그냥 원전수 바다에 버리고 막 모래바람 일으키고 이젠 막 로켓 어, 부품을 떨어뜨려? 어, 진짜. 뭐 이렇게 뭐 일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참, 뭐 어쨌든 인명 네,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뭐 이 지금 방금 얘기랑은 전혀 다른 건데 자, 네. 우리가 살면서 뭐 우리도 이제 뭐 중산층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죠? 사실. 뭐 요즘에 워낙에 어, 좀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중산층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산층은 아니고 이제 부자를 사람들이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부자라는 거에 대한. 네, 그래서 소소하게 우리 주변 우리 일반인들이죠. 우리 시민들 우리네들의 생각은 어떤가? 네, 우리 주변에 뭐 딱히 돈이 굉장히 많다거나 그런 부자들의 설문을 한 거 아닙니다. 예, 네, 그냥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네가 생각하는 부자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냐? 이거를 좀 물어봤어요. 뭐 네, 통계라고 할 건 없습니다. 몇 명한테 안 네,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썰을 좀 풀어보죠. 네, 일단은 제가 하나 둘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빠르게. 네. 일단은 설문은 소소하게 5명한테 받았습니다. 5명한테만 받아도 근데 어느 정도 뭐 나와요.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나와요. 충분하죠. 네, 1번 잠실댁 50억 얘기해줬고요. 네, 2번 한남동댁 30억. 네, 3번 이태원댁 30억. 네, 4번 안양댁 50억. 네, 그리고 5번 경기도 광주댁 네. 20억. 네. 야,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게 소박해지는구나. 아니에요. 안양은 서울이 아닌데 네. 50억이었고, 오히려 어, 한남동, 이태원 이쪽이 30억대로 좀 낮았고, 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한남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음. 지금 보면은 평균이 한 30억이 40억, 35억 정도 돼요. 평균이. 그럼 얼추 한 30억 정도 이상이면은 그래도 부자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네요. 그렇죠. 네, 뭐 이거 네, 적은 이제 표본으로서는 그런 음, 결론에 나왔어요.
어쨌든 뭐 음. 기준을 한 30억으로 두부 얘기하자고요. 뭐 이 음. 통계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이 감정이고 우리의 아이, 느낌이니까 이거는. 뭐 예. 통계라고 할 것도 없지. 통계 아니에요. 통계 아니고 그냥 물어봤어. 질문. 예. 질문 사항입니다. 어, 통계가 아니라 통 날려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어, 아, 이거 우리만 재밌는 음. 건가? 통계 아니고 톡 예. 날리는 거다. 음. 네. 그래요. 30억. 자산 규모기 때문에 이게 뭐 음. 아파트, 자동차, 뭐 음. 예적금, 뭐 투자금 이런 거 포함해서 금융자산 이런 거 포함해서 음. 30억, 3, 40억 정도로 해두죠. 음. 30억 정도가 자산 규모면 제가 먼저 썰을 풀어보자면 일단은 30억에서 뭐 한 7, 8억 정도는 이제 32평짜리 아파트로 음. 합시다.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서울에서 그렇게 잘 사는 동네 아니고 약간 중위 정도의 32평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음.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뭐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인데 서울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차량이 뭐 1억짜리 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중산층이 그러니까 뭐 한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뭐 각종 투자 자산 뭐 부동 투자 자산이 있겠죠 투자 자산 한 2억 음. 30억을 들고 있을 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음. 캐시로 5억 음.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잡았는데도 15억밖에 안 되거든요. 투자 자산 이렇게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소심하게 잡았어. 차량 5천만 원 이게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 이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멋을 알고. 맞아요. 지금 32평 아파트 7, 8억이면 너무 동네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올리겠습니다. 예, 12억에서 10억. 아니 30억 있다며 좀 씁시다. 음. 그러면 네, 그럼 얼추 이제 제가 지금 들어간 게 22억. 8억이 남습니다. 8억을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라고 적어놓을게요.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 30억이 진짜 부자네요. 아니, 저 20억만 넘어도 부자네. 그 기준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아니 음. 쓴다고 쓰는데 그래서 음. 부자가 못 되나 봐요. 이게 음. 뭐 이게 아파트 한 채만 제가 했잖아요. 이 네. 8억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8억. 이러면 이제 30억 정도 30 25, 30, 네, 30억, 30억에서 30억, 31억 정도 돼요. 이게 뭔가 그 30억이라는 거를 딱 기준 잡아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게 하고 있는 것 끼워 같은데? 맞추는 건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부자가 안 돼 봐서 이 30억의 자산 규모가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감이 없구나, 이렇게. 라이브로 해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제 그큰 돈이에요. 진짜 30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고, 네. 직장인들이 1년에 이제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뭐 한 진짜 2천만 원 모아도 요즘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 와, 2천만 원 많이 모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점이지. 그러니까 부자는 어느 정도가 부자인가, 뭐 이제 그건 알았고,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부자야. 근데 자, 우리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과연 있기는 할 것인가? 이제 뭐 이런 게 좀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그 정도 가지고 있게 된 배경이 뭐 네. 운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어떤 뭐 노력이나 어떤 음,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성공을 이끌어내서 이제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좀 타고남도 있습니다. 타고남.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그들이 이제 뭐 그 통해 가지고 이뤄놓은 자산일 텐데 난 뭐 네. 궁금하기는 하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네. 해야 그 정도의 그거를 갖고 있고 네. 그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지금 뭐 제가 머리를 역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30억을 우리가 그 음, 생산 가능한 나이 있잖아요. 음. 그게 몇 년 정도 될까요? 하는 사람의 인생에 대충 잡아봅시다. 글쎄요, 뭐 보통 그래도 한 60세, 65세까지는 뭐 요즘에는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나요? 65세라고 하면 우리가 한 네, 40년 정도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치. 예, 예. 대충 그렇게 해서 30
아니 한 40년 잡읍시다. 근데 이제 뭐 음. 생산 나이가 좀 올라가긴 했어요. 노령도 저기 취직하고 막 이렇게 실버 음. 취업 뭐 이런 거. 뭐 그래도 한 그것도 너무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그것도. 40으로 잡읍시다. 40. 그럼 음. 30억을 40으로 나눠 볼게요. 40년. 자, 음. 1년에 7,500만 원 모아야 됩니다. 안 돼요. 야. 일단 안 됩니다. 자, 일단 그 7,500도 그냥 숨만 쉬어야 그렇지. 되잖아요. 아, 아무것도 안 그렇지. 하고. 아니 내가 쓸 거 다 쓰고 7,500을 고스란히 남겨야 돼요. 야, 좋다 40년 그러면. 동안 안 음. 됩니다. 아, 7,500만 원을 만약에 뭐 한 절반, 그래 절반 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4천만 원? 그래 4천만 원을 모은다고 쳐. 네. 그러면 4천만 원을 40년을 모으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4천만 원 40년을 모으면 음. 음, 천만 16억입니다. 얼마요? 16억. 굉장히 그럼 심플하네. 네. 일단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안 20억이 되죠. 안 아예 되는구나. 택도 없죠. 반도 음. 안 돼. 음. 그러면 반 일단 정도.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을 해서 초봉을 일단 7,500으로 시작을 한 채로 네. 40년간 연봉 동결된 상태로 해서 40년을 그냥 쭉 하면은 16억 정도를 모은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어느 정도 투자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찌어 맞추면 한 20억은 가능하겠구나. 뭐 근데 결국에는 현실성이 되게 없네. 그러니까 이거죠. 월급으로는 안 된다. 월급으로는 안 된다. 그냥 그런 때려 결론이 죽어도 안 나오네. 된다. 근데 뭐 이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뭐. 그렇죠. 너무 예. 너무 다 아는 얘기고. 자, 그러면 두 네. 번째로는 이제 투자. 음. 투자에는 부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동산, 음. 금융 투자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금융 투자 뭐 그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음. 보편적이고. 저 음. 부동산 지금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뭐 괜히 얘기했다가 요새 욕 먹더라고요. 음. 왜 욕 먹는지 모르겠지만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면은 뭐 이 문재인 정부에 뭐 반하는 어 왜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그죠? 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너무 짜쳐요, 음. 솔직히. 음. 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불리거나 금융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면 음. 뭐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음.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동산 불패라고 했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어요. 음. 뭐 이게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팩트예요. 팩트. 부동산 불패다라고 한 게 최근에도 규제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19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 규제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서 음. 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자산 가치가 하락했습니까? 그렇진 않죠. 부동산은 아직도 뭐 건재합니다. 일부. 음. 금융 그렇죠. 투자가 될까요? 이게 개미인데. 금융 투자로 잘 될 것 같았으면은 개미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미. 음. 음. 이미 뭐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이미 주식으로 성공을 했겠죠. 근데 음. 애지간한 개미들은 음. 아시잖아요, 이 박사님. 주, 주식으로 너무 어떻게 너무 잘 모았습니까? 알지. 너무 잘 알죠. 까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개미들은. 음. 음. 이게 뭐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이제 음. 우리는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이 얘기만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 가능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일단은 뭐 네,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뭐 투자 방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잖아. 이게 판돈을 얼마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배팅 금액에 따라서 버는 금액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는 얘기는 다 하는 얘기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야. 부동산 투자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게 광고 많이 나오잖아. 5천 원으로도 그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한 시대잖아요, 지금. 네. 그 공유해서 투자하고 막 이런 걸로 해서. 근데 뭐 그 얼마나 되겠냐고. 한 달에 5천 원씩 뭐 만 원씩 깨가지고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10만 원, 100만 원, 뭐 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야.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10만 원 들여가지고서 30% 수익을 봐.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 인생이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 제일 좋은 건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게 제일 땡큐지. 진짜 하늘의 축복이고 그게 그렇게 부의 세습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는 한데 이제 우리 같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랬는데 잠시만요. 끊고 갈게요. 오케이. 네. 그래서 뭐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뭐 근데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시드머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터무니없게 월급 모아서 20억, 30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시대고 그렇다 그러면 근데 그거가 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영상도 많고 책도 많고 뭐 1억 만들기, 뭐 5천만 원 만들기 있잖아요. 네.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봐요. 시드머니를 그러니까 만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그걸로 장사를 하더라도 음, 저기 뭐야 정말 소자본으로 뭐 창업도 가능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창업을 하려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위해도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자본을 만드는 인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30억을 만드는 플랜을 잡기보다는 어쨌거나 뭐 투자를 하든 뭐 좀 창업을 하든 거기에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는 게 오히려 좀 더 이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5천만 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2천만 원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 3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 이제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갈 것인가를 먼저 목표를 잡아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는 게 그래도 다른 방법들보다는 그게 제일 이롭지 않나.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공감합니다. 음, 시드머니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네네. 무슨 투자를 하든 진짜 5천 원, 음, 만 원 갖다가 음, 일단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진짜 음. 그거 가지고 뭐 커피값 벌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이게 있어야 되고. 그 소자본 투자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안 되면 차라리 나. 잃는 돈이 작으니까 안 되면 나. 근데 소자본으로 했을 때 그때 너무 잘 돼 버리잖아. 그러면 이거 사람 미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막 도박이에요, 도박. 욕심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 100만 그러니까 원어치 샀는데 50% 음, 수익 얻었어요. 장이 너무 음, 좋아가지고. 그러면 음. 야, 1억 넣을 걸. 그래서 야, 신용 10억 땡기고 넣을 걸. 예. 신용 땡기고 대출 땡겨 가지고 막 더 벌어 그래 가지고 골로 가는 거거든. 골로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이 조금의 성공에 취하면 안 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뭐가 됐든 뭐 미리 사전에 경험해 보는 거 물론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그 중심을 잘 잡아야 아니,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그거를 않아야 내가 투자를 되는데,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한다고 음, 생각해야지. 무슨 그치. 나의 그 기술적인 부분과 음, 운과 그런 거를 시험해보는 어떤 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굴리는 방법을 내가 연구한다라는 그 관점으로 다가가야지. 절대 안 그래서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드머니를 뭐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목표를 잡아놓고, 본 게임은 그 시드머니로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본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플랜을 계속 짜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네, 중간중간에 어설프게 그런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투자 얘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이유는 월급 이딴 건 필요 없어요. 지금 월급으로는 어떻게 뭔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세상이야. 물가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투자의 그 방법, 혹은 사업입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뭐 일반 직장인들도 부자가 되고 싶잖아. 근데 뭐 사업 좋아요. 뭐 좋은 아이템을 어떻게 뭐 연구해서 한다 그러면 좀 이건 이제 좀 색깔이 다른 분야니까 일단 잠깐 좀 제껴두고 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본 게임에 배팅할 판돈을 모으는 게 네, 중요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알겠고 이제 시드머니 모으는 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네, 뭐 월급을 좀 많이 받아도 보고 아니면 적게 받아도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네, 이게 좀 뭐 누군가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네.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죠? 최대한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 예, 예, 예. 뭐 어설프게 뭐 투자 뭐 지금 받은 월급 쪼개가지고 쓸데없는 짓이고요. 그냥 현금 자체를 최대한 안 쓰면서 그 시드머니에 가까울 정도의 그 어떤 네, 적립을 쌓아가는 게 저는 제일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말이죠. 시드머니를 모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 자체는 음, 선택입니다. 부자가 안 음. 돼도 되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음, 부자로 네가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진짜 뭐 치킨 시켜 먹는 거 이런 것도 아까워해야 그렇죠. 돼.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럼 네가 부자가 안 되면 돼요.
그렇죠. 치킨 먹으면 돼. 누가 먹지 말라 그랬나? 먹으면 돼요. 대신 음. 뭐 돈이 없어서 내가 막 짜증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짜증나면 음. 치킨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본인 선택입니다, 이거는. 음, 맞습니다. 네. 돈 많은 사람들 보면서 억울해하거나 비교할 거면은 그럼 치킨 음. 시켜 먹지 말아야 돼요. 피자 시켜 먹지 말아야 되고 술 먹지 말아야 돼요. 대리 음. 부르지 말아야 되고 뭐 아무튼 하면 안 돼. 돈을 쓰면 안 음. 돼요. 음. 지금 은행 적금이 뭐 3%, 2%대, 3%대 막 이러는데 그거 100만 원 넣어가지고 1년 하면은 진짜 만 얼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크게 이자 의미가 떼고.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자 근데 수익은 의미가 이자 없죠. 수익해서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뭐 20만 원 받았어. 20만 원 하루에 다 뭐 진짜 한 끼에 다 쓸 수 있잖아요. 술 먹으면은 여러 음. 명 모아놓고 음. 그거 1년 투자해가지고 그거 날리면 뭐 하냐고. 그런 돈 하찮게 생각하면은 절대 시드머니고 뭐고 없어요. 음. 어쨌든 본인 선택입니다, 이건. 음. 근데 진짜 악착 같아야 돼요. 저는 많이 그렇죠. 악착같이 모아봤거든요. 지금도 음. 사실 좀 악착같이 모으는 편이긴 한데, 진짜 치킨 시켜 먹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요, 저는. 예. 충분히 음. 치킨, 자, 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시켜 먹을 수 있을 만한 연봉이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음.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그래서 그런 선택이죠. 예. 것들을 이제 그 감내하고 네. 참고 버티는 게 이제 네. 우리들이 뭐 부자를 지향하지는 않죠. 어쨌거나 행복을 지향하는 거니까 인간 자체는. 그래서 근데 돈이 필요합니다. 뭐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 돈에서 좀 해방될 수 있으려면 음. 지금 상황을 최대한 어떻게든 좀 쥐어짜내서 네. 그래서 그 이제 돈에서 해방되는 그 가능성에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욜로 좋습니다. 뭐 자기가 능력돼 가지고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벌이가 많고 뭐 그러면서 즐기면서 사는 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워낙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정말 터무니없게 많고 음. 없는 사람은 정말 진짜 죽어라 죽어라 없잖아. 음.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그 죽어라 죽어라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해당되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네. 그렇다고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뭐 음. 그렇다고 국가에서 어떤 뭐 복지적인 어떤 제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줄 것도 아니고. 네. 공산주의가 예.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돈에서 해방되기 위한 어떤 네. 자구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네. 플랜을 가지고 모아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도 어떤 부자의 반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들의 삶을 마냥 부러워만 하지 않는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뭐 다른 여타 유튜브에 부자나 돈 버는 법 이런 거 들어보다 보면 우리가 했던 말에 대동소이하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쵸. 뭐 근데 이런 얘기는 어, 워낙에 너무 많으니까. 네. 많죠. 근데 네. 이제 그 유튜브가 반드시 음.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아이 그렇죠. 사실 그런 그렇죠. 관점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음. 아니지만 이 음. 정도는 알고 있고 음.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알고 모르고 차이는 있어요. 음. 확실히. 예. 음. 그런 관점이지 우리가 뭐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이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지 예, 뭐.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아니 뭐 세상에 뭐 선두 예, 그룹은 당연히 있는 건 너무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예. 뭐 그렇다고 뒤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안 뛰어야 되나?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이제 입장에서 같이 좀 잘 좀 모아보자 뭐 이런 화이팅 해보자 이런 관점이 오히려 더 네. 많으니까 좀 이거 들으시는 그렇죠. 분들도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오늘의 네. 치킨을 참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돈 버는 수단들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정보들이. 근데 네. 인제 그 정보에 대한 필터링은 본인의 몫이야. 막 진짜 음, 엄한 거에 막 이렇게 낚여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것 네. 가지고 우리가 뭘 골라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건 다 그거 본인의 다음에 한번 선택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아. 그런 걸 좀 건드려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건 뭐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한 번 더 네, 하시고. 뭐 어디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그 결론은 제가 뭐 내려보자면 부자는 선택이다. 뭐 예, 선택이다. 네. 부자를 선택하기 위해선 일단 모아라. 음.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뭐 그리고 저도 한마디 그냥 네, 덧붙이자면 네네. 저를 포함해서 뭐 일단 부자를 포기하진 말자. 음, 요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일단 직장인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부자로 되기를 선택하신 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이만 마칠게요. 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네.